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주요 기술주들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오히려 중소형주 러셀 2000은 굉장히 좋았고 뭐 경기 민감주, 소재, 산업, 금융 이런 쪽도 괜찮았습니다. 네. 예. 확실히 지금 대형 기술주들 뭐 빅 M7 네. 이런 쪽이 좀 주가가 요즘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좀 뭔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소형주 쪽 이런 쪽으로 미국 쪽에서는 로테이션이 확실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소형주 지수가 더 빠지고 있어요, 보면. 맞아요. 어제도 보니까 코스닥이 좀 빠지고 예, 네, 대형주 그런 쪽은 상황이고. 또 괜찮고 그렇습니다. 아우, 막 장중 변동성 엄청나죠. 맞아요. 특히 방산주라든지 섹터별로 변동성도 굉장히 큰 모습이고. 어제 뭐 옵션 만길이라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아유, 막 장중에 그 출렁출렁거리는 게 엄청나기도 네. 하고. 맞아요. 뭐 현대그룹주들은 왜들 그렇게 다 강하게 시작했다가 대다수가 또 음봉이 나오는지 하루하루 참 다이내믹하면서도 네. 사후 설명이라도 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쉽지 않죠. 예. 여기에다가 또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한 오전 10시쯤 연방 대법원 이제 판결이 예정된 상황인데 어떤 판결을 하겠다라고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그 이제 관세 관련한 판결은 확정은 아니죠 지금. 확정이 아니고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을까 날짜도 하는 잘 정도. 고지를 안 하는데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 1월 9일 판결을 하겠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패스트 트랙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인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네. 그동안 거둬들였던 관세 돌려주라까지 나오면 진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데 품목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도 만지작대니까 카드는 만지작거린다. 예, 이거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자 네. 오늘 누가 나오셨나? 오늘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 이사님. 하하, 오늘 주말이구나. 네. 박 이사님 복장 보니까 주말 맞네. 네, 금요일 저희 캐주얼 데이여가지고 캐주얼 데이. 네, 뭐 중요한 미팅 있지 않으면 제가 또 이렇게 작년 한 해 저기 뭐야 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네. 어땠어요? 그 회사나 아니면 박 이사님 개인적으로나. 저희가 이제 중국 회사다 보니까 네네. 이제 중국 증시가 매일 사업 쪽에서 이제 가장 크거든요. 비중이? 미국도 다르고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3년 정도가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네. 이제 2024년 9월부터 급등하고 작년에는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도 좀 있고 이제 기관 투자자분 저희는 이제 기관 투자자 비중이 더 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제 아무래도 뭐 전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비중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박 이사님 보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종목 중에는 조비에이비에이션 떠오르고 또 하나는 라부부가 떠올라요. 아, 요새 판마트 많이 안 좋죠. 예? 주가가 많이 안 좋아요. 주가가 네. 요즘에 핫한 건 또 에어로바이러먼트죠. 네, 저 요새 예. 방산주 뭐 어제 또 방산주 많이 오르기도 그쪽은 했었고. 드론 쪽인가요? 맞아요, 드론 쪽. 네, 예. 맞습니다. 그쪽이 요새 에어로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좋고 이제 사실 근데 중소형주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주가 많이 좋았어가지고 조비 에비에이션, 뭐 에어로바이러먼트 해가지고 되게 좋았다가 네. 사실 11월 이후에 주가가 다시 좀 하락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제 많이 예. 조정받으면서 예.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뭐 히토리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고 히토리 관련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주목받기 시작을 했죠 다시. 방산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방산주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방산주들이 그 전날까지는 사실 트럼프가 뭔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거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또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50%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딱 올랐다가 네. 또 이게 의회 권한이라고 하니까 약간 상승폭 축소됐다가 이게 굉장히 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예. 대통령 이제 체포되고 나서부터 예. 그 작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방산주들이 주가 많이 올랐었고, 네. 뭐 이제 뭐 그린란드에도 무력으로 뭐 이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가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이제 그 배당 지급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한다. 사실 방산주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그 2022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이후부터 이제 사실 뭐 각자도생의 시대 뭐 이러면서 방산주가 굉장히 이제 장기 상승 트렌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기는 네네. 했지만 저희가 그 전을 생각해 보면 방산주에 대한 접근은 배당이었었잖아요. 이제 거의 고배당주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주로 접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이제 R&D 투자하고 무기 만들고 이런 거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어떤 지수식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좀 또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그날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는 4에서 5%씩 뭐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날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또 안 떨어졌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한 건데 이제 배당이 없어요. 자사주 매입도 없고 왜냐면 아직 손실이라서 손실 기업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네. 그게 없어서 영향이 네. 거의 없었지 않나. 그날도 주가 상승을 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1조 5천억 증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이후에 또 이제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장 이후에는 에어로바이먼트를 또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를 1,000조를 지출한다. 그래서 이제 2026년 회계연도 이제 2026년 9월에 끝나거든요. 그 회계연도에도 지금 9천억 정도의 국방비를 쓰는데 네. 1조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 1조 5천억으로 한 50% 이상 증액을 한다라고 네. 하면 2천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제 통과되고 다 한다고 하면 2천조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베네수엘라 작전이 너무 성공적으로 이제 그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국방력이 역시나 굉장히 우수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서 좀 자신감을 얻어서 1.5천억 원으로 5천억 달러로 증액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 사실 갈 길은 좀 멉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을 하고 다시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트렌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 이제 체포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의미심장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견제도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이제 그 중남미 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두머리 같은 지위가 있으니까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중국 무기도 많이 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스텔스라든지 이런 것 감지하는 레이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요번에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네, 그게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작동했으면은 사실 이제 뭐 델타 포스가 들어올 때 그게 다 걸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게 뭐 그냥 성공적인 작전이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 중국의 의지를 하는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제 지금 무기가 재편된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예. 이제 미국 관련된 동맹국들은 미국이나 한국 무기 쓰는 거고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 무기나 러시아 무기 쓰는 건데 과연 우리가 저기에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나. 중국에서 수입한 게 뭐 불량이었던 건가요? 불량은 아니고 중국이 원래 이제 그 본인들의 동맹 국가라고 해도 그 최첨단 무기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무기의 어떤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 불량이라기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좀 의지를 하고 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그냥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견제에도 굉장히 큰 어떤 화두를 던졌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 그런 방산 관련돼서 더 이제 좀 각사도생의 시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다들 뭐 카드라 수준이고 어디서는 뭐라 그러던데 하는 수준인데 왜냐하면 그렇죠. 저 같은 문과충은 뭐 도저히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박 이사께서는 중국산 그 방공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최첨단에서 다운그레이드 된 것 아닐까라는 거고 일각에서는 또 그래요. 들어가면서 뭔가 뭐 전자파로 공격을 했다나 뭐 그런 최첨단 무기가 있었죠. 뭐 그러니까 아예 뭐 먹통이 돼버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면 내부 베네수엘라 집권층 내부의 협조가
내부적인 협조 없이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렇죠. 그 뭐 최측근을 이제 그 포섭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구치소에서 뭐 굿나잇,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뭐 따봉 이러는 거 보니까 잡혀서 오히려 더 안심이다, 다행이다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종신형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거기서 사살되는 것보다 나아서 그런가? 아예 근데 죽는 것보다 나아서 그런가요? 이게 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게 웃긴 게 사회적 현상. 요번에 이제 그 네. 마두로 대통령 체포당할 때 다 입고 있었던 게 나이키였었잖아요. 그거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거 뭐 풍선사 체포룩이라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 네, 네. 그래서 또 예전에 그 아주 옛날에 기억나는 게 신창원 그분 신창 네, 그분 체포됐을 뭐 때 그 분까지 할 거 없어요. 네. 신창원이. 네, 여기 막 그 옷 되게 위에서 그때 제일 화려한 거 목순이. 네, 그런 게 기억나는데 이게 참 역시나 아주 나이키가 좀 수혜를 받을래나 근데 뭐 주가엔 큰 영향 없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 것 저기 뭐야, 박 이사 보시기에 지금 왜 그동안 미국 증시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M7 쪽이 기술주들이 빅테크 요즘은 왜 주춤하죠? 안 그래도 뭐 이제 연말에는 계속 이제 AI 버블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 나오다가 올해 시작되고 나서 사실 연초에 며칠 동안은 괜찮았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급락을 했었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에서 지금 중국에 뭐 현금으로 지급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했었잖아요 H200에 대해서 예, 우리가 예. 수출을 해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해라 이런 이제 어떤 입장 변화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엔비디아나 이런 이제 AI의 뭐 어떤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H200을 중국에 다시 좀 팔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선별적으로 받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들도 아직까지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M7이나 AI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도 뭐 블룸 에너지라든지 뭐 맞아요. 아이렌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은 최근에도 다시 또 많이 오르고 있기는 예. 해요. 근데 뭐 이제 뭐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예. 조금 연관이 있다 치지만 예.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계속 따고 하면서 어제도 한 12%씩 오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이제 그 AI 쪽에서 가장 선도해 보이는 이제 M7이나 이런 주식들은 각자의 이유라든지 AI 주식도 많이 올랐다는 이런 이유로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을 핑계로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그 각자 이슈가 있었던 블룸 에너지나 뭐 이런 뭐 요새 SMI나 이런 쪽도 다시 조금 부각이 맞아요. 받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AI 네, 쪽에 네. 버블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좀 지나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주목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에서 해외 주식 마케팅 완전히 올스톱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밀릴만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좀 밀릴만 하면 아니 하면서 끌어당겨 줬는 게 우리 서학개미들이었는데 그게 조금 주춤하고 그 돈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장중에 좀 밀리면은 바로 미국에서 하듯이 바로 땡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일지는 글쎄 모르지만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네. 마케팅 완전히 다 중단해가지고 올스톱이죠.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네. 이제 가장 큰 게요. 뭐 이제 수수료도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예. 수수료 면제 뭐 이런 것들. 근데 예. 그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존에 여신 분들은 영향 없으니까. 근데 신규로 이제 미국 주식 좀 해봐야겠다라고 네. 들어오시면 가장 큰 게 환전 우대가 안 돼요. 환전 우대가 안 돼. 그런 프로모션이 없어진 그거 되게 거예요. 크죠. 지금 그렇죠. 환율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살려면 1,460원대 막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규 유입은 굉장히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그 1분기 내에 뭐 이제 미국 주식 팔고 돌아오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예, 이런 예.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그런 것들도 영향이 지금 그거 없진 않아요. 확정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 증권사들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시스템 그 계좌. 그러니까 그게 통과될 거라는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가정하에 네, 계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 1분기부터 바로 된다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는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계좌를 어떻게 이제 만들지 사실 복잡하잖아요. 되게 미국 주식에서 팔고
다시 넘어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한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글쎄. 경우에 또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라서 그런 것들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될지 또 몰라서. 딴 주머니든 또 딴 주머니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주식 하던 계좌는 또 따로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IA 이게 계좌는 굉장히 별도로 복잡한 있고 문제죠. 여기저기 이제 꼬리표 붙여야 되고. 맞습니다. 아, 뭔가 좀 복잡해지는 느낌인데요. 예. 근데 이게 3월 정도까지라잖아요. 지금 예. 일단은 뭐 3월 정도까지는 마케팅을 좀 자제해달라. 그때 환율이 봐서 어떻게 될지 또 다시 조정될 수는 있죠. 아니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한참 트럼프 타코 트레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또 올해 트럼프가 좀 뭔가 힌트를 준 섹터들이 있다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게 방산하고 뭐 드론, 네. 뭔가 국가 안보 이쪽이란 말이죠. 근데 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그 자회사가 트루스 소셜인데 네. 트루스 소셜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상장시킨 5개 ETF가 있더라고요. 혹시 네? 5개 ETF 트루스 소셜에서 거기서 ETF를 그러니까 상장시켜요. 트루스 소셜 브랜드를 딴 그 ETF를 상장을 시켰어요. 12월 30일 날. 근데 물론 운용은 다른 데서 해요. 요크빌인가에서 하고 운용 수수료가 한 0.65%. 이러면 좀 센 거죠. 그렇죠. 예. 아, 세네. 예, 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어느 쪽인가 보니까 국방, 국가안보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 이 차세대 먹거리 쪽에 이제 드론 쪽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거고 또 미국을 대표하니까 아이콘 기업들 있고 또 에너지, 안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어떤 힌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결국 뭐 AI랑 다 관련된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AI 하고 국방이나 국가안보. AI 뭐 이쪽이랑 다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힌트를 주지 않아도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근데 왜 AI 는 지난해는 가장 큰 한참 뭐 반도체 AI에 막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요번에는 약간 좀 뭔가 다른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에너지, 국가안보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국가안보나 이쪽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그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도 히토류 때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그런 쪽도 주목할 필요는 있죠. 다만 이게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이 뭐 국방 방산 쪽은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 투자자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을 만한 주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어로인바이러먼트나 뭐 히토리 관련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주예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뭐 오늘 밤에 있을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1월에 예정된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예. 이게 뭐 완전히 장기로 하시던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던지 이런 게 아니면 뭐 사실 쉽지는 않죠. 투자하는 게 소형주이다 보니까. 그럼 올해는 어쨌건 간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섹터별로 담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전히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쪽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AI 관련된 게 어찌 됐든 간에 가- 주일 거고 예. 다만 이제 저는 뭐 지난해부터 이쪽에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방산이라든지 방산. 이제 히토류 관련된 주식들도 히토류.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히토류가 지금 뭐 1년간 유예이지만 네. 그 유예한 동안에 잠깐 휴전을 하고 미국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일본이 지금 또 다시 한번 히토류에 뭐 이제 그 어떤 그 후폭풍을 맞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빨라질 뭐 수밖에 MP 없거든요. 머티리얼즈 이런 뭐 쪽이요. MP 머터리얼즈라든지 USA 레어라든지 뭐 크리티컬 메탈스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크리티컬 메탈스는 그린란드의 광산을 예, 보유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게 있고 MP 요 세 개 중에 비슷해요. 다 중소형 주기긴 맞아요. 한데 그나마 조금 블루칩 같이 느껴지는 게 MP 머터리얼스예요. 예. 왜냐하면 정부에 4조 달러 이미 들어가 있고 애플과도 협업을 했고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고 맞아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USA 레어 같은 데죠. 왜냐하면 USA 레어 같은 데는 광산을 지금 뭐 본인들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품만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광산도 확보할 것이다라고 해서 찍어놨고 그리고 근데 백악관이랑 지금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나온 게 작년 11월이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그때 MP 머터리얼즈 50%몇 번씩 뛰었을 때처럼 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메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린란드에 광산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린란드를 만약에 진짜로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된 이슈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 그린란드 총리는 뭐 당연히 발끈하지만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지만 그린란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솔깃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사실 사람 미국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도 준다며.
예, 바로. 돈도 현금으로 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무력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랑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는 예상은 안 하고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거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덴마크 자치령으로 있을 것이냐, 미국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캐나다처럼 그렇게 큰 데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뭐 총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에 붙인다든지 과거에 뭐 이제 크림반도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크림반도 병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떤 야생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참 그렇죠. 뭐 우리가 덤덤하게 얘기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두로 대통령 체포도 사실은 네. 이게 국제법이면 당연하게 맞는 거고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진짜 뭐 힘과 무력으로 이제 뭐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뭔가 제국주의 느낌이에요. 요즘에 또 한참 서반구, 저희가 언제 서반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생각도 다시 들고요. 뭐 옛날 그 신냉전. 용어가 최근에 아주 자주 서방, 보이죠. 예.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예. 해서. 세계화 시대가 좀 다시 한번 지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거 아까 저는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트루스 소셜에서 ETF로 상장한다? 네, 상장시켰어요. 12월 트루스 30일. 소셜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인가요? 예, 예, 예. 그 ETF를 예, 그 이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트루스 트루스 소셜. 소셜이 그러니까 금융사가 아니고 네. 글쎄. 이제 금융사는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영사는 요크빌. 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같은데 그러니까 AI로 운영하는 거기도 미국의 ETF가 상장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긴 금융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행하는 거죠. 자문을 네. 여기서 하는 예.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는 ETF 발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건 브랜드는 앞에 다 그 TS가 붙어요. 네. 트럼프 소셜. 트루스 소셜. 아하. TS가 붙어요. TS. 사실 네. 이 경우는 진짜 브랜드만 줬다라고 브랜드, 봐야겠죠. 예, 사실 그렇긴 트루스 해요. 소셜에서 무슨 그거를 이제 자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브랜드만 줬다라고 봐야겠지만 뭐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앞에 TS가 붙는 거니까. 정말 나는 한 9시에 한 50분쯤에 이제 머니쇼 끝나고 나서는 하루 종일 그냥 탱자탱자 노는 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하시네. 탱자 논다고요?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탱자요? 네, 탱자 그러니까, 놀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 저기는요. 이게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러고 나서 한한령 이 부분에 관심을 조금 가졌는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재밌죠.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그러면은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채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석자 얼음이 한 번에 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얼지 않는다라는 네. 표현이고 한 번에 녹지 않는다라는 네. 표현이랑 이제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한령이 생긴 것도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한령은 일단 중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한령이라는 게 있지 않다라고 그러게. 생각해요. 계속. 있지도 하지만 않다. 이제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한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수긍을 했다라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생긴 게 바로 생긴 게 아니고 과일도 때가 돼야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이게 예. 조건부 또는 점진적인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풀린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제스처를 보여줘야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다만 완화는 조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오셨으니까 또 중국 쪽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한 해 리뷰할 때 보통 뉴욕 증시 리뷰,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 리뷰 하는데 중국 쪽은 어땠나요, 지난해? 지난해 중국이 사실 한국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자산가분들이나 예. 이제 좀 중국의 과거에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은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계셔서 예. 중국이 조금 올랐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국 증시에 당연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미국은 사실 성과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에 기대감이 많았다 보니까 이 두 개에 조금 매몰돼서 중국은 조금 등한시했던 게 사실인데 그렇죠. 요걸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가장 많이 이제 11월까지의 누적이거든요. 코스피가 64%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두 번째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게 창업판이라고 하는 네. 지수고 세 번째 스타50이 과창판인데 여기가 글로벌 지수에서 2, 3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스닥이 21%, S&P 500이 16, 다우가 12%로 상대적으로는 좀 저조한 상황이에요. 코스피 그럼 다음으로 빨간색 그래프가 다 중국입니다. 중국 계열. 그래서 중국이 뭐 이제 뭐 항생테크나 심천이나 상해 네. 뭐 이제 조금 그런 지수들 빼고는 차이넥스트나 그러니까 창업판이나 과창판 이런 지수는 작년에 뭐 한국에 못지않은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이었었고 이게 작년 한 해 되게 좀 해프닝이 많았었는데요. 2024년 9월에 증시가 급등하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 가졌다가 급등했던 거 50% 돌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아 역시나 중국 좀 다시 떨어지나라는 것이 있었고 예. 근데 연초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달렸던 거는 홍콩 증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아 중국 증시가 다 오른다 뉴스에 막 나오니까 홍콩 오른다라고 나왔겠죠 당연히.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국이랑 홍콩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 증시 오르니까 중국 증시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상품을 기존에 본인들이 가입했었던 근데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들은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중국 본토 증시가 더 좋았거든요. 홍콩보다. 홍콩 증시는 상당히 오른 시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난무해 있던 상황에서 그런 상품 가입했을 텐데 아니 내 거는 왜 안 올라? 중국 증시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막 예. 이런 게 발생을 했었던 게 2025년 1분기에 가장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 네. 회색 라인들이 그러니까 홍콩 증시예요. 그래서 홍콩 증시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 4월 달에 이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리면서 이제 증시가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중국 증시들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시면 빨간색, 흑색 뭐 할 거 없이 다 같이 비슷한 상승 폭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중국 본토 증시가 급속하게 이제 캐치업을 하는 상황을 보이면서 본토 증시가 하반기에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아 이게 중국 증시 오른다고 하는데 내 거는 안 오른다라고 해서 파신 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작년에는 많이 연출이 좀 됐었는데 뭐 그랬던 이유가 그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네. 홍콩에 투자하는 자금이 작년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기둥이 뭐냐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투자하는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도도 증가를 했지만 2024년도에 증가한 거는 거의 4분기 9월 급상승 이후라고 볼 수 있고요. 2025년도에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는 네. 거 보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콩 전체 증시의 중국 본토 투자자 비중이 30%까지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네요. 그 정도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AI가 딥시크 나온 이후로 갑자기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AI 부각받으면서 첫 번째로 가장 타격이 됐던 거는 AI 관련돼서 누가 잘할 거냐.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네. 알리바바는 거의 무슨 완전히 그 바닥을 다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데로 갑자기 자금이 몰리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 본토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여기로 자금이 엄청나게 쏠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하반기 가면서부터 AI 관련돼서 진짜로 이제 지금 알짜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부품 기업들, 네. 뭐 PCB라든지 뭐 광모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본토 주식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들어서 뭐 샀냐라고 네.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경기 소비재, 금융업, 헬스케어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소비재는 뭐지 소비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경기 소비재가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알리바바 같은. 그래서 여기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 제일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이 금융업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고배당이잖아요. 이제 고배당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미국 투자할 때 고배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은퇴 후에 매달 이제 뭐 용돈 받기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은퇴 설계나 매월 뭐 이제 현금 받기, 분기 받기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중국의 고배당 투자는 경기 방어 성향이 커요. 네.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고 이럴 때 고배당주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일정 기간의 조정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고배당주로 좀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번째 헬스케어도 굉장히 볼만한데 작년에 2, 3분기에서 중국의 헬스케어업들이
하루에 100%, 200%씩 우습게 올랐어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우리가 딥시크 모먼트가 2024년도 1월이라고 하잖아요. 네. AI 쪽에서 네. 알고 봤더니 중국의 AI 기술들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헬스케어의 딥시크 모먼트는 2017년부터 2021년 동안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7년도에 중국에서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제 법안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헬스케어 기업들 약 개발할 때 예. 이제 지금 자기네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거를 미국 FDA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수준이 안 되면 중국 내에서도 허가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예. 그런 데에 돈을 더 많이 쓰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거 조성해서 지원을 했고 그 IPO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IPO를 홍콩에서 진행을 했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해가지고 그 R&D를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본인들이 이제 창신약, 이 혁신약들 개발한 것들 내놓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지금 팔고 있는 약들보다 성능이 좋은 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지금 혁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네. 저가로 고품질의 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가. 근데 향후 3년 동안 글로벌 빅파마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약품들 있잖아요. 이 특허권이 이제 3년 동안에 한 60% 정도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럼 글로벌 빅파마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하나는 본인들이 개발하거나 두 번째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1상, 2상, 3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사서 본인들이 끌고 가거나 네. 아니면 3상까지 된 거를 너네가 중국에서 팔아 우리가 글로벌리는 우리가 팔게라고 해서 사가거나 그게 작년 2, 3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헬스케어 기업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헬스케어 기업들 그래서 많이 쏠렸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ETF도 한국에 있거든요. 네. 이제 중국 헬스케어 기업들 이런 거. 근데 이제 조금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소개해 주셨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디에 집중될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거기에서 또 뭔가 이제 어떤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측면에서 지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요. 화두는 어쨌든 간에 AI, 뭐 고배당, 헬스케어 뭐 이랬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호가 잠깐 봐도 그렇죠. 될까요? 예. 자, 지금 8시 56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4,527.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944.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2%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3만 9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36만 8,500원으로 0.6%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호가 좀 볼게요. 어제 7.9%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2.7% 상승 예상되면서 112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밖에 현대차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보합 예상됩니다. SK스퀘어 1.8% 하락 예상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호가는 84,500원으로 0.9%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47만 9천 원, 에코프로 혼조수 출발 예상되고 있고 에이벨바이오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5만 1천 원으로 0.8%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5,400원이고 HLB는 호가가 5만 300원, 코롱티슈진 예상 체결가 7만 3천 원이고요. 팩트론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3천당 제약이 2% 약세가 예정되면서 호가는 23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2분여가량 남았는데 정말 보니까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 많이 떨어지니까 반도체 섹터도 좀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쎄요. 또 장중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질지는 예측이 쉽지 않네요. 네. 예. 그러네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네요. 예,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엔비디아 2.15%, 그러네. 브로드컴도 3% 넘고, 예, 그렇게 빠졌네. 아니 그러면은, 예, 아니 뭘 질문하기가 겁이 난다. 우리 네. 박상준이 있어 진짜 강적이네. 우리 정민 앵커가
패널 분들, 게스트 분들 이렇게 말씀 중에 동시효과나 이렇게 개장초 시세 보려면은 칼같이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박 이사는 지금 뭐 중간에 쉼표도 없이 그냥 쫙 나가니까 끼어들지를 못했어요. 마무리될 듯 말 듯 다시 시작이 되고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가시니까 지금 이제 동시효과 살펴봤는데 이제 바로 개장 살펴봐야 될 시간이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조금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어제가 워낙 만기라서 옵션 만기라서 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됐고 어제 실제 실적 보고 나서 우리 삼성전자는 결국 출렁출렁거리다가 네. 뭐 마이너스 찍고 끝났고 최근에 이 반도체 랠리 엄청납니다.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쪽에 여의도에서는? 근데 제가 뭐 요새 뭐 많은 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마 건 아니지만 많이 그 이슈가 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저는 해외 쪽이니까 해외 쪽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요새 해외 하시는 분들도 네.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야기가 안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좀 몇 분한테 계속 이야기 듣는 것들, 저희한테 질문 오는 것 중에 네.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많이 딱 이야기를 지금 해요. 예고편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본편을 개장하고 듣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은 좀 떨어졌어요. 주요 기술주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중소형주 러셀 2000은 굉장히 좋았고 또 뭐 경기 민감재 그리고 산업재, 소비재 쪽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쯤에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호관세 위헌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추측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다음 주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였거든요. 변동성도 큰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4% 떨어집니다. 4,530,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944고요. 혼조 출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5% 떨어집니다. 13만 6,700원, SK하이닉스도 1% 하락입니다. 74만 5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좀 떨어집니다. 186만 8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올라갑니다. 36만 9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이고요. 현대차가 1% 올라갑니다. 지금 34만 3,500원, HD현대중공업도 오름세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 상승합니다. 111만 4천 원이고 SK스퀘어는 42만 4천 원으로 1.5%대 내림세고 두산에너빌리티가 8만 5,800원으로 2.5%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방산 쪽 흐름 좋고 원전까지도 오늘은 좀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보합권으로 지금 47만 8,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은 0.2% 소폭 하락합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는 1.2% 올라갑니다. 9만 2,800원이고 ABL바이오가 2% 약세입니다. 21만 500원, 레인보로보틱스 44만 6,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6% 하락하고요. HLB도 1% 약세입니다. 5만 400원, 코오롱티슈진 보합권이고 펩트론, 삼천당제약 모두 1%에서 2%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뭐 앞서 보셨다시피 방산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원전 쪽, 자동차, 항공기 부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 움직임 좋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이제 블룸에너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범한 퓨얼셀이 8% 강세입니다. 29,800원, 한선 엔지니어링도 4.7% 오름세고요. 화면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주도 좋아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G2파워, 우진엔텍, 우리기술, 에너토크, 한전 KPS 다 강세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에서는 이제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모두 8%에서 4% 강세고 SK 이터닉스도 3.8% 상승합니다. 2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BHI도 2.4%,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올라가고 오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흐름 좋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이제 원전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원전 쪽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3% 넘게 올라가고 우진도 5.9% 강세고요. 현대건설, 오르비텍도 3%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현대건설이 77,800원, 한전기술도 1.5% 올라갑니다. 한전 KPS도 오름세고요. 방산주도 좋아요.
방산주 내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대장주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강세,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13만 6천 원. 뒤이어서 이제 현대 로템도 4% 올라갑니다. 21만 9,500원. 한국항공우주도 1.8% 상승 중이고 풍산 12만 300원으로 5% 강세고요. LIG 넥스원도 상승합니다. 한화시스템도 지금 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4,200원이죠. 방산주, 원전주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일진파워가 3% 강세, 사막 컨덴서도 좀 올라가고 이게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원전 쪽하고도 엮이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는 3,751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1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501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규모는 422억 원, 11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0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도 올라갑니다. 3원 20전 상승한 1,453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지금 약과권이고 그냥 방산, 원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방산이 잘 가네요. 네. 달러 강세 와중에 이제 우리도 다시 또 1,450원 위로 또 환율은 올라왔고 미국 채수익률도 어제 좀 오르면서 미국 재정에 대한 걱정인지 뭐 그런데 우리도 금리 많이 오르네요. 채권 시장에. 그리고 낙폭은 줄이는 상황. 우리 정민회가 촉으로 네? 오후에 플러스? 저는 그런 예측 안 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진짜. 네. 예측은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측은 안 하면서 수익률은 좋아. 참 수익률? 신기해. 아니요. 수익률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전략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 전략 어떤 전략이요? 존버. 저요? 수익 안 나는 건 존버고 네,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고 비자발적인 네, 장기 그런 투자. 거죠. 별로 그렇게 뭐 종목이 황당한 종목 아니면은 네. 나쁘지 않죠. 그 버티면. 황당한 종목은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황당한 종목은 손도 안 되는 고고한 여행 예전에는 같은데. 다 해봤죠. 다 해보니까 해보고 힘들더라. 예, 학습 비용도 다 지불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신 메모리부터 네. 나왔네. 이제 본편입니다. 본편. 역시 본편. 네, 그렇죠. 그렇죠.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이었었나요? 창신 메모리에서 이제 DDR5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발표를 한 스펙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 대비. 근데 요게 이제 그 어찌됐든 간에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5 내놓으면서 이제 레거시 마켓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다 먹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기는 한데요. 그 속도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DR 쪽이 뭐 이제 최근에 뭐 D램이라든지 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쪽 당연히 HBM이 이제 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의 그 국면에서는 이제 뭐 DDR5라든지 이런 판매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이제 그 받는 수혜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창신 메모리가 어느 정도의 수율로 빨리 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지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창신 메모리의 수율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창신 메모리가 이번에 DDR5를 내놓으면서 EUV 장비가 없이 내놨거든요. 중국은 EUV 장비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DUV 장비로 내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EUV로 한 번에 도면을 쫙 그릴 거를 못 그리고 DUV로 몇 번씩 찍어서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냥 지금 프레스 찍듯이 와플 기계 찍듯이 딱딱 이게 아니고 엄청 크잖아요. 그 네. 노광 장비가. 네. 그거를 한 번 찍고 뭐 이제 두 번 찍고 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율이 물리적으로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뭐 창신 메모리에서는 우리 그래도 수율 한 80% 나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4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간극이 어느 정도냐가 지금 투자자들의 중점 사항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40%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DDR5 창신 메모리가 내놓는 게 빨리 시장에 다 풀릴 수 있잖아요. 더 저가로. 그렇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런 작은 신호탄으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그런 걸 우려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사실 지금 수율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렇죠.
SMIC가 이제 2년 전에 뭐지 7나노급 이제 메이트 60 프로 이제 그 화웨이 핸드폰의 7나노 반도체를 DUV로 찍어서 내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화두거든요. 수율이 좋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SMIC에서 그것도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얼마나 하느냐. 근데 저희가 이제 SMIC 과거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어요. 수율이 안 나오고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마진도 작다는 얘기인데 이거 계속 할 거냐. 사업 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 근데 SMIC에서 전략적 사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린 계속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 펀드 같은 것들 뭐 1조 위안 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시장에 좀 파급적인 효과를 주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도 조금씩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중국, 홍콩 얘기를 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글쎄, 때문에 이제 예. 이렇게 박상준 이사님 출연하실 때 저희가 좀 여쭤보는 게 많은데 보니까 올해도 지금 홍콩 IPO 지금 상장 대기 중인 기업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홍콩 IPO가 이제 그 자금 조달 규모로 예.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콩 IPO가 많았던 이유가 중국이 지금 그 기업들 뭐 BYD도 한국에 진출했잖아요. 뭐 샤오펑도 진출한다 그러고 지금 중국의 화두가 뭐냐면 이게 추하이라고 해가지고 해외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모든 중국 본토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예, 나가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금융사들도 그래서 행보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상장 기업들은 뭘 제일 많이 하냐면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요 기업들이 홍콩에 동시 상장을 해요. 듀얼 상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물건들이 20개 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듀얼 상장을 하면 이게 투자자들한테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본토 증시가 훨씬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았어요. 이런 상황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홍콩에 상장을 하면 더 이제 주가가 더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게 상장되면서 확 떠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작년에 계속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CATL이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엄청나게 성공을 이뤘었고 또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그 해외 개인 투자자들은 과창판이랑 창업판에 접근을 못해요.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못 삽니다. 근데 CATL은 창업판에 상장돼 있었거든요. 전 세계 배터리 1위잖아요. 그동안 주가 안 좋았었지만 네, 예. 작년부터 예. 턴어라운드 했었고 이게 홍콩에 상장을 하면 개인 투자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홍콩에서 자금 조달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퍼져나갔는데 요게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IPO 대여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 예. 본토에 유니틀이나 창신 메모리나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본토에 상장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올해 중국 본토, 홍콩 다 IPO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쪽에 이제 좀 호재들이 있는데 어제 단적인 예로 그 오픈 AI에서 찍어서 얘기했던 LLM 업체 그 AI 그 LLM 업체 중에 쯔푸라고 있거든요. 중국 어제 홍콩에 상장했거든요. 쭈퍼? 쯔푸, 쯔푸? 쯔푸, ZHIPU, 쯔푸라고 하는 ZAIA라고 하는 모델 쓰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어제 홍콩에 상장했는데 한 13% 정도 상승을 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막 큰 폭등은 아니라고 해도 작년에 중국 본토에 상장했던 기업 중에 그 메타엑스라든지 뭐 이제 그 무어스레드라고 하는 GPU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상장 초나 400%씩 올랐어요. 그 정도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 어제 성공했다. 그래서 계속 올해는 이제 홍콩 IPO도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게 조금 시장을 붐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 쪽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직접 투자 가능하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IPO 대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LLM 기업 중에 쯔푸랑 또 몇 개 있거든요. 네. 문샷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샷이요? 네, 문샷도 이제 그 LLM 만들고 이런 AI 기업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딥시크 나온 이후로 뭐 알리바바 이런 것만 좀 막 보는데 네, 네. 사실 중국의 스타트업들 중에 AI 기업들이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상장이 많이 이어질 거고 반도체 기업들도 본토 상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반도체 기업들은 본토에 상장하냐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네. 지금 시간이 그렇죠. 안 예. 되죠. 요거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가져오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이 글로벌 라이다 시장의 아, 예. 점유율 1위 허사에
요거 지금 되게 볼만하긴 해요. 왜냐면 요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요게 이제 헛사이가 이제 글로벌 라이다 쪽에서 1위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헛사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헛사이, HESAI. 네. 한 40에서 50%는 되는데 이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HSAI라고 네. 하는 종목 코드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홍콩 증시에 2525라는 코드로 2025년도니까 2525를 네. 썼나 봐요. 그러니까 2525라는 코드로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PO 우리 공모주 같네. 첫날 그쵸. 좀 뛰었다가 맞습니다. 딱 흘러내리다가. 그런 양상을 보이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헛사이가 예. 그러니까 라이다의 문제가 뭐냐면 라이다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요? 한 대에 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뭐 5만 달러 뭐 이거 차가 가격이 이런데 뭐 그 라이다를 몇 대 써버리면 자율주행 한답시고 라이다를 몇 대 써버리면 차가격이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일론 예. 머스크가 과거에 예. 라이다 안 쓰고 우리는 비전 센스로 가겠다. 아하, 카메라만 카메라로 하겠다라고 간다.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랑 샤오펑이랑 이런 데 빼고는 대부분 라이다에 의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다를 써야 이제 그 레이저를 보내가지고 매핑을 한 다음에 그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안전벨트가 하나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에는 비싸니까 못 쓰다가 맞아요. 헛사이가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한 대에 200불이면 200달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헛사이는 낮출 수 있는 가격을 기존의 다른 라이더 업체는 왜 못 낮추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뭐 더 고사양으로 한다든지 칩도 이제 본인들이 자체 조달을 안 하고 밖에서 이제 뭐 칩을 갖고 와야 되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헛사이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본인들이 자체 칩으로 A식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다 내구화 시켜 버린 거예요. 예. 본인들이 밖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중국 내에서 내부적 중국이 다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싸잖아요. 네. 거기서 조달을 하면서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낮춘 거죠. 그리고 성능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가를 계속 낮추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단가를 계속 낮추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더 크게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단가 낮추는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11월 달에 이제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볼보에서 루미나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라이더 업체 있는데 예. 거기 안 쓰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생각해 보면 전기 자동차 업체들 좀 부진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내연기관으로 가는 것 같다. 전기 자동차 끝나는 것 같다. 뭐 자율주행도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뭐 포드 같은데 이런 데도 전기차보다는 우리 내연기관 집중할게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볼보에서 우리 루미나의 라이다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라이다 이제 정말 쓰는 거야? 아니 전기차 많이 쓰고 어허. 자율주행 많이 써야 라이다가 증가하는데 그거 안 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로봇이 작년에 이제 12월 정도부터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어디에 고스란히 접목되냐라고 하면 휴머노이드잖아요. 그렇겠죠. 거기에도 라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미 지금 들어가는 게 중국 로봇에는 있고요. 어허.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이제 젠슨 황 CEO가 이제 그 우리도 로봇 휴머노이드 뭐 칩 한다 막 하면서 라이다에 맞아. 예. 대해서 유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라이다를 이제 휴머노이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 한 해가 이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올 한 해에 로봇이 굉장히 큰 화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아요. 거의 중론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그 라이다는 로봇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옵티머스 빼고요. 아하. 옵티머스는 어찌됐든 간에 그 테슬라는 비전 센스에 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예. 테슬라는 비전 센스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기존 다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로봇이나 전기자동차 업체는 그런 학습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는데 더 호재는 미국의 라이다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힘들었어요. 왜 헛사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 치고 들어오고 본인들 가격 못 낮추니까. 아니 10만 달러 하던 놈을 200달러까지 떨어뜨리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경쟁자들이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헛사이나 뭐 로봇센스나 중국 기업들이 라이다를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올해 좀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헛사이는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고 해서 최근에 올라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올해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